안녕하십니까. 9월 4일 마감 시황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방송을 했는데요. 오늘 또 좀 큰 변화가 많이 있었습니다. 시장 자체가 좀 큰 충격을 받는 날이어서 저도 종목의 그 보유 종목 변화를 조금 줬습니다. 그래서 오늘 연거푸 이틀째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처럼 이제 지수가 급락하는 이런 날은요. 거래소 지수가 지금 3.15% 빠졌죠. 이 모양이 지난번에 급락할 때의 그런 느낌으로 빠졌습니다. 이유도 똑같습니다. 그때와 똑같이 경기 침체 우려감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급격하게 떨어지는 이런 날은 소신껏 매매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저나 뭐 저뿐만이 아니고 다른 누군가의 어떤 이야기라도 그건 의견일 뿐이고 그 사람 말에 의존해 가지고 매매하시면 결정적인 순간에 결론을 내리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건 있겠죠. 내가 이 종목을 가지고 있는데 누군가가 이 종목을 홀딩해라 했을 때 그 사람 말을 믿고 홀딩하면 한 가지 장점은 있습니다. 만약에 급락해서 손실이 발생됐을 때 내 책임이 아니라는 그건 있어요. 저 사람이 홀딩하라 했기 때문에 내 책임이 아니다, 이렇게 책임을 회피할 수는 있는데, 중요한 건 그 돈이 누구 돈이냐면 내 돈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사람 때문에 손실이 생겼다라고 위안을 삼을 수는 있지만 결과적으로 돈은 그 사람 돈이 잃는 게 아니고 그 사람 말만 했을 뿐이고 내 돈이 나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서두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렇게 급격하게 변화되는 이 흐름은 예측이 상당히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루에 거래소 지수가 3%나 빠지는 건 일반적으로 생각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이렇단 얘기는 투자자들이 심리적으로 상당한 압박을 받아갖고 한쪽으로 쏠렸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오는데, 마찬가지로 투자자들이 상당히 긴장해서 어떤 압박감을 느끼고 하는 이 행동은 예측이 더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정상적일 때는 이런 상황이면 매수하고 이런 상황이면 매수하고 이렇게 되는데, 이런 좀 급격한 하락, 내가 가진 종목이 많이 빠지게 됐을 경우에 때에 따라서는 올라갈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도 공포감을 느끼게 되면 감히 홀딩을 못하게 됩니다. 그때는 이거 분명히 올라간다고 아무리 옆에서 말려도 공포감을 한번 느낀 사람은 던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보통 일반 사람 투자자들의 심리 상태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던질 때가 거의 바닥입니다. 제가 경험하기로는 일반 사람들이 한계를 느껴, 공포감을 느껴가지고 다 던져라 하고 던지는 그 시점이 바닥권으로 보는 게 거의 맞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던질 때가 생각보다 예상치보다 많이 빠지기 때문에 거의 그 부분에서는 다른 누군가가 큰손이라든가 이런 쪽의 사람들이 그 물량을 다 걷어가기 때문에 오히려 더 이상 안 빠지게 되면 그 반등하는 그림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오늘 지수가 비록 많이 빠졌지만 여기서 손실은 분명 발생될 확률은 높습니다. 대다수의 종목이 다 빠졌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많이 빠졌기 때문에 오히려 역으로 생각해서 매수할 기회가 왔다,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정신을 차리고 본인의 의사대로, 손실이 생길 수도 있고 수익이 생길 수도 있고 그건 해봐야 하는 겁니다. 오늘 전쟁이 미증시가 어떻게 될지는 미증시를 열어봐야 하는 거죠.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는 그 일이 일어나 봐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까지나 예상일 뿐이고, 중요한 건 내가 그 예상을 어느 정도 한 다음에 어떤 행위를 했다면, 홀딩을 하거나 혹은 매도를 하거나 혹은 매수를 했다면,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거기에 그 방식을 해야 그 어떤 현상이 일어났을 때, 어떤 무슨 일이 생겼을 때 내가 생각했던 것과 달라질 경우에는 어떤 조치를 할 수가 있죠. 혹은 내 생각과 맞았을 때는 약간의 손실이 생기더라도 그걸 홀딩할 수 있는 그런 그 힘이 생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방송에 나오는 전문가들 이야기나 주변에 다른 사람 이야기, 게시판에 글을 보고 참고해갖고 그 말을 듣고 하게 되면 상황이 내가 예상했던 대로 딱 안 이루어지죠. 다른 상황이 생겨서 움직였을 때 그 사람에게 내가 물어볼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사람도 솔직히 몰라요, 어떻게 될지를. 그러니까 그렇게 됐을 경우에 마음적으로 회피를 하고 동작을 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분명히 손절해야 되는 상황이 싶은데 저 사람이 홀딩하라 했기 때문에 저 사람 책임이다 그러고 난 손절을 안 하고 매도를 안 하고 가만히 가지고 있다가 더 큰 손실을 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반드시 이런 큰 변화가 생길 때는 제 이야기를 참고 삼아
하셔가지고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종목이 다 다르니까요. 거기에 맞춰서 대응하는 그런 준비를 해 놓으셔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디까지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오늘 이 시점에 이렇게 급락한 이 시점에 제가 가지고 있는 종목 중심으로 해서 저는 이렇게 하겠다 이걸 이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참고하시고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제가 내일 실시간으로 어떤 보여드릴 수 있다면 오늘 제가 말한 대로 그냥 맞춰서 하셔도 관계는 없어요. 왜냐하면 실시간으로 제가 상황이 바뀌는 데 따라서 팔았다 샀다를 보여드리면 되겠지만 그렇지는 못하죠. 장 끝나고 방송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참고하셔가지고 본인 의사로 해줘야 된다. 특히나 이렇게 급격한 변화가 생길 때는 해주셔야 된다 이 말씀 드리고요. 자, 오늘은 먼저 시황부터 제 의견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거래소 지수가 3.15% 빠졌는데요. 지난번과 아주 유사하죠. 이날과 비슷한 흐름인데 중간쯤 빠졌습니다. 이까지 안 빠지고 극격이 안 빠지고 어느 정도 멈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음봉이 이렇게 길게 쭉 안 늘어지고 갭으로 떨어지는 건 어쩔 수 없죠. 미증시가 급락해버렸기 때문에 갭으로 떨어졌는데 여기서 분봉으로 보시면 갭으로 떨어지고 나서 밑으로 쭉 흐르는 게 아니고 들어올리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지난번과 다르다는 걸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난번에는 처음 발생됐기 때문에 뭐든지 우리가 예상 못한 어떤 현상이 처음 생겼을 때는 충격이 큽니다. 막 지구에 종말이 올 것 같은 다 던져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던지고 보니까 미국 증시가 안 빠지고 미국 증시는 여기쯤에서 멈춰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쯤에서 반등을 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아니네 그러고 다시 따로 올라가는 이런 이제 상황이 생기는 겁니다. 근데 이번에도 그와 유사한 경기 침체 우려감으로 미증시가 하락을 했는데 많이 빠졌는데 이제는 그때처럼 쭉 안 빠진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지난번에 한번 빠져보니까 막상 미증시가 열리니까 그렇게 안 빠지더라. 그러니까 여기서 던졌다가 다시 여기서 사니까 엄청난 손해가 생기죠. 싼 값에 다 던져놓고 여기서 비싼 값에 다시 사고 앉았으니까. 그래서 이런 학습 효과가 한번 생기고 나면 똑같은 일이 생겼을 때 마찬가지죠. 지금 코로나 확진자가 늘어난다 이렇게 해도 한 30만 명 생긴다 해도 시장은 과거에 코로나 처음 생겼을 때처럼 급락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코로나가 어떤지에 대해서 경험해봤기 때문에 떨어지면 사야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렇게 안 빠진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느낌으로 학습 효과가 돼 있기 때문에 오늘의 이 하락은 충격은 지난번처럼 경기 침체 우려감으로 해서 미증시가 빠지긴 했지만 국내 증시는 갭 떨어지고 난 다음에 안 떨어지고 어느 정도 지탱을 해줬다. 더 이상 빠지지 않고. 그러니까 막 던져라 이런 분위기는 아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장이 그렇게 생각만큼 아주 심각한 상황은 아니다. 왜냐? 지난번에 한번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예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미증시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봐야 되겠죠. 이럴 때는. 일단 미국 증시부터 보겠습니다. 다우지수는 사상 최고치에 올라왔기 때문에 1.5% 빠진 이거는 다우지수는 그렇게 많이 빠졌다고 볼 수는 없을 겁니다. 워낙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최고점이죠. 이 월봉으로 보시면 역사적 최고점을 돌파해서 가장 높은 위치입니다. 그래서 많이 올라와 있다가 실제로 미증시에서 하락하는 거는 경기 침체 우려감으로 인해서 기술주들이 빠졌단 말이죠. 엔비디아를 비롯한 기술주들이 하락했기 때문에 다우지수는 그렇게 큰 충격을 안 받습니다. 이쪽은 뭐 코카콜라라든가 이런 경기 방어주들도 이쪽은 많이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충격을 안 받습니다. 그래서 다우지수 빠진 건 크게 염려 안 해도 되는 부분인데 문제는 다우지수입니다. 나스닥 지수입니다. 참. 자, 나스닥 지수가 3.26% 빠져버렸습니다. 지난번에 이때 떨어질 때 이 부분 여기서 이날 떨어지는 이 현상이 오늘 생긴 겁니다. 지난 밤에 생긴 겁니다. PMI 지수 발표가 나왔는데 PMI 지수 생산자 물가 지수죠. PMI 지수가 47점 얼마인가 가지고 예상치보다 낮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예상치보다 급격하게 확 떨어진 건 아니고 예상치보다 낮게 나왔는데 그 수치가 지난달에도 내려와 50 밑으로 오는 경기가 이제 생산된 물가니까요. 생산이 좀 적게 된다. 이제 침체 조짐이 보인다. 일인데 이게 연속적으로 계속 안 좋다. 이 부분이 이제 영향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PMI 지수가 낮게 나오니까 지난번에는 PMI 지수 낮게 나오니까 이게 여기서 또 고용지표까지 안 좋게 나왔거든요. 미국 경제가 침체로 가는 것이 아닌가 하면서 급락한 겁니다. 이 급락할 때 우리나라 증시가 쭉 길게 빠진 이날이었거든요. 이렇게 빠진 날이었습니다. 미국 증시가 갭으로 뚝 떨어지니까 놀래가지고 다 던져라 해가지고 빠졌는데 막상 그 다음날 미증시가 어떻게 됐냐면 보시면 나스닥 지수 보시면
갭으로 떨어졌다가 들어 올려버렸다는 얘기입니다. 밑으로 쭉 안 빠지고 여기서 쭉 빠질 줄 알고 국내 증시는 여기쯤에 와가 있었는데 이쯤 이렇게 내려와 있었는데 들어 올려버리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나스닥 지수가 반등을 해버리니까 국내 증시는 여기 왔다가 여기쯤까지 반등한 상태입니다. 여기까지 다 못 올라오고. 근데 이번에는 이제 지나간 걸 이야기하려는 게 아니고 이번에는 여기서 똑같은 경기 침체가 올 것이라는 우려감 하니까 미증시가 나스닥 지수가 3.26% 빠졌습니다. 빠졌는데 이게 국내 증시에서는 지난번에 급락하고 보니까 그 다음날 미국 증시가 안 빠지더라. 이 학습 효과 때문에 안 빠지려고 이제 버티는 거예요. 버티는데 뭐가 조금 안 좋았냐면 선물 지수가 안 좋았습니다. 선물 지수가. 지금도 안 좋으네요. 이게 나스닥 100 선물이 지금 0.89까지 빠져버렸는데요. 이게 그 장 후반에 거의 한 마이너스 0.6 정도로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를 의미하냐면 미증시가 빠졌는데 미국 선물 지수가 마이너스 0.6 정도로 빠진다는, 지금 0.89 이렇게 가니까 마이너스 0.9 정도 빠진다는 얘기는 오늘 저녁에도 이만큼 빠질 것이라고 지금 계속 지표가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제 빠졌던 이 부분으로는 지난번 경험치가 있으니까 견딜만 한데 오늘 저녁에도 또 빠질 것 같다 하니까 이제 국내 증시가 들어 올리지는 못한 겁니다. 여기서 이걸 설명을 길게 할 필요는 없지 싶은데,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건 제가 어떤 예상을 하겠다는 뜻이 아니고 이렇게 동작했다는 걸 그냥 설명드리는 뿐입니다. 여기서 올라갈 것 같냐 내려갈 것 같냐 물으면 저는 솔직히 모릅니다. 왜냐면 오늘 저녁에 미증시가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지나봐야 되는데 우리가 매매할 건 아니니까요. 여기서 만약에 오늘 저녁에 나스닥 지수가 또 갭으로 떨어져 갖고 많이 빠진다면 국내 증시는 추가로 충격을 한번 더 받겠죠. 근데 제가 봤을 때 웬만해서는 미국 나스닥 지수는 추가로 더 빠지지는 않을 것 같다는 것까지 예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빠지더라도 한 이 정도 선 끊은 이 정도 선까지만 빠지고 여기서는 지지를 받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스닥 지수가 여기서 급락해갖고 지난번 저점처럼 이렇게까지 쭉 내려온다면 국내 증시는 오늘 많이 빠졌지만 충격을 더 받겠죠. 근데 그렇지 않고 대충 줄 거는 요 정도 선의 지지를 받아주기만 하면 국내 증시는 선반영 요런 느낌으로 오늘 이미 많이 빠졌단 말이죠. 빠졌기 때문에 내일 국내 증시는 여기서 더 심각하게 여기까지 빠지는 일은 없을 것 같다. 왜냐면 우리는 이미 많이 빠져서 올라간 게 적게 올라왔기 때문에 요 정도면 충분히 반영됐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견해를 정리하면 오늘 저녁 미증시가 어제처럼 어제 나스닥 빠지는 것처럼 한 3%대 이상 빠져갖고 여기까지 뚝 내려간다. 이 선 밑으로까지 쭉 내려간다. 이렇게 되면 국내 증시가 내일도 충격을 받을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여기 선 끊어놓은 정도, 이 정도 선만 지지를 하고 어느 정도 하락해서 멈춰준다면 선반영 개념으로 해서 내일 국내 증시는 그렇게 많이 빠질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 선을 여기다가 맞추고 싶어요. 대충. 한 요 정도 선 정도만 내려오면 매수세가 들어가고 어느 정도 지지를 해주지 않겠느냐. 개인적인 심정으로는 여기서 반등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제 개인적인 견해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미증시가 지나봐야 알겠지만 지금 나오는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지금 그 나스닥 선물이 좀 많이 빠지고 있긴 하지만 이 빠지는 거는 심리적인 부분이 작용하기 때문에 막상 장 열어보면 PMI 지수가 좀 낮게 나왔다는 그걸로 인해 가지고 미증시가 연거푸 이틀 동안 투매 나오듯이 축 빠지는 이런 정도의 충격은 아닐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이제 뒤에 또 고용지표 나오고 이렇게 하면 또 악재가 다 합쳐지게 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PMI 지수 나온 어제 저녁의 악재 정도는 어느 정도 반영이 됐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이 정도 선은 지킬 것 같다. 여기까지 올려놓을게요. 이 선 정도는 지킬 것으로 예상한다. 이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예상일 뿐입니다. 자, 그 다음 종목 부분인데요. 제가 가진 거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왜냐면 다른 종목 설명할 그게 안 되죠. 왜냐면 이렇게 급락할 때는 제가 가진 종목 컨트롤하기도 어렵습니다. 남은 종목 봐줄 그런 게 안 되죠. 왜냐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요. 그래서 일단 제가 가진 종목 중심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어제 제가 SG를 800만원 가지고 있었고 SY 200만원, 한미글로벌 한 80만원 정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했던 이유는 SG에 몰빵해 놨다가 SG 종목 악재가 터져갖고 쭉 빠져버렸을 때 충격이 클 것 같아서, 그래서 일단 임시로 대피한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옮겨놨었습니다. 인버스를 가지고 있던 걸 팔아버리고 이쪽으로 넘어왔는 건 좀 실수였었어요. 하고 보니까 그렇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미증시가 이렇게 충격받을지 몰랐기 때문에. 안 그랬다면 오늘 선물 인버스가 한 6.7% 올랐으니까 이걸로 한 200만원 정도 300만원 정도 가지고 있었으니까 한 18만원 정도 플러스 나면은
그 도움이 많이 됐을 겁니다. 근데 이렇게 될 줄은 예상을 못했다는 얘기죠. PMI 지수가 그렇게 나올지도 몰랐고 미증시가 그렇게 빠질 줄 몰랐기 때문에 인버스는 그 전에 정리해버렸습니다. 월요일 날인가 정리해버렸기 때문에 그건 이미 지나간 거고요. 그럼 아쉬워할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이 팔았는 걸 가지고 제가 SY 쪽하고 한미글로벌 해가지고 재건 쪽 테마로 매수세가 몰릴 걸로 예상하고 이렇게 해놨는데 막상 장을 열어보니까 SY는 한 3% 정도 빠져버렸죠. 약하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그 한미글로벌도 그냥 4% 정도 빠져버렸죠. 그래서 이건 대장주가 아니기 때문에 시장이 좋았다면 재건 관련주가 상승세로 방향을 탔다면 대장도 올라가고 그동안 많이 빠졌던 종목들도 여기서 위쪽으로 올라가는 이런 그림이 나올 것 같아서 잡았는데 시장이 워낙 안 좋아지니까 대장주는 어느 정도 매수세가 몰려서 버티지만 한 2, 3등주는 밀려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밀리고 있으니까 시장이 안 좋으면 안 좋을수록 2등주는 더 내려갑니다. 2, 3등주는. 1등주는 어느 정도 버팁니다. 시장이 아무리 안 좋아도 대장은 버틴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 보자면 그 토큰 관련주 해갖고 핑거라는 종목이 대장으로 지금 인식이 되잖아요. 상한거제 들어갔잖아요. 시장이 안 좋으면 핑거는 상승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대장이기 때문에 얘 쪽으로 몰린다는 얘기예요. 돈이. 근데 갤럭시아 SM이라든가 혹은 갤럭시아 모니터리 2등주 3등주로 갈수록 더 많이 빠집니다. 이렇게 뒤로 밀리죠. 6% 정도로 빠져버리죠. 그래서 이런 식이기 때문에 시장이 안 좋을 때는 대장주 쪽으로 집중. 그러니까 대장주 쪽으로 그 집중을 하면서 부담스러우면 비중을 줄여갖고 현금 비중을 높이는 이런 쪽으로 해야 위험을 벗어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냐면 SY하고 한미글로벌을 다 팔았습니다. 팔고 나서 SG 쪽으로 다 몰았습니다. 다 몰아가지고 SC가 지금 1101만원. 아, 이거 오늘 그걸 안 했군요. 이야기하다 보니까 장고 이야기를 안 했네요. 오늘 장고는 1101만원입니다. 1101만원 해서 플러스 9만원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거 먼저 말씀드렸는데 딴 얘기 하다가 지금 방향이 돌아가서 그래요. 일단 그러니까 오늘은 플러스 9만원으로 마감을 했고요. 다시 이어서요. 시장이 안 좋으니까 재건 관련주 중에 2등주 3등주에 해당하는 SY하고 한미글로벌을 손절했죠. 이거는 한 SY가 거의 한 2.5% 정도 빠졌을 때 던졌고요. 그 다음 한미글로벌도 제가 팔았던 게 한미글로벌 15,370원에 팔았어요. 분봉으로 보자면 오늘 제가 그 벌차로 가느라고 오전에는 볼 수가 없었어요. 집에 들어왔을 때가 1시쯤 넘었어 1시쯤이었는가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침에는 시장이 안 좋을 줄 알았지만 제가 대응을 할 수가 없었어요. 이게 그 벌초하러 고향 갔다 왔기 때문에 차 타고 가느라고. 그래서 벌초하는 동안에는 시장을 못 봤고요. 이제 갔다 와서 이제 보니까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미글로벌을 이게 이제 2, 3등주는 시장이 안 좋으면 많이 빠지니까 15,370원이니까 370원이니까 대충 이쯤에서 팔았을 것 같아요. 여기쯤에 1시 때 제가 들어왔으니까요. 그래서 여기서 손절했고요. 그 다음 SY는 4,100원에 팔았습니다. 4,100원이니까 그것도 마찬가지로 대충 한 이건 11시 40분인데 이걸 어떻게 4,100원에 팔았지? 이건 차 타고 오다가 제가 저 폰으로 주문했는 것 같아요. 좌우지간 4,100원에 여기에서 정리를 했습니다. 운 좋게 잘 팔렸네요. 일단 이걸 정리하고 이걸 전부 다가 SG 쪽으로 다 모른 겁니다. 이 전부 다 SG 매수했는 거거든요. 그래서 SG 매수해가지고 현재 SG를 1,101만원 다 들어가 있습니다. 현금 없이 몰빵으로 1,101만원 들어갔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 이렇게 했느냐 하는 부분이 있어야 되겠죠. 또 잠깐만요. 시간의 거리를 안 봤으면 좋겠는데 시간의 단일가를 이 창이 내려가 버렸네. 이건 저한테 지금 상당히 중요합니다. 1,101만원 지금 몰빵해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시간의 거래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게 약간 상승으로 끝나주면 내일장에 일단 그 떠서 출발할 거니까 안 빠질 거니까 시장 상황 봐서 제가 그 비중을 줄일 수 있는 여력이 되겠죠. 근데 이게 하락해버리면 내일 장 시작하기 전에 매도 물량이 나와갖고 갭으로 떨어져 버리게 되면 바로 손실 깔고 들어가는 거죠. 이게 1,101만원이니까 이거 1% 빠지면 11만원씩 마이너스 납니다. 1,100만원이면 2%면 22만원, 3%면 33만원 이렇게 되죠. 10% 빠지면 110만원이 마이너스 나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날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불안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 종목에다가 올인을 했다는 거는 제 나름대로 뭔가 좀 믿는 게 있어서 그렇게 했겠죠. 그래서 그렇게 했던 이유는 뭐냐면
자, 일단 그 재건 관련주 중에 오늘 보시면은 SG가 2.4% 플러스고 다른 건 대부분 다 하락을 했습니다. 상승된 건 얘밖에 없죠. 그러니까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 얘가 대장이라는 걸 거의 확실하게 인지할 수 있는 상황이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SG가 대장이니까 시장이 안 좋으면 대장주 쪽으로 가야 되겠죠. 물론 이제 그 원전 관련주 쪽으로 테마가 가버리면 재건 관련주는 다 빠지게 되겠죠. 그러니까 대장주로 가는데 그 테마가 살아있을 때 그게 먹힌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했던 거는 재건 테마는 아직 살아있다고 보고 있고 개인적으로 그런 가운데서 대장은 SG니까 다른 거 다 팔고 SG 쪽으로 몰빵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시장이 지수가 여기서 또 충격받아 갖고 이렇게 갭으로 또 떨어질 것 같은 이런 불안감을 느낀다면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비중을 줄여야 됩니다. 비중을 지수가 급락하면 아무리 테마가 좋고 대장이라 하더라도 같이 딸려 내려간다는 얘기예요. 이거 아침에 보시면 SG가 하락해갖고 출발하죠. 갭으로 떨어졌다고 출발하는 겁니다. 이건 어쩔 수 없는 게 시장이 지수가 떨어지기 때문에 대다수의 사람이 팔고 보자는 심리가 작용하기 때문에 갭으로 떨어지는 거고 그 다음 대장 깨기나 올라갈 종목은 여기서 받아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안 밀리고 2.4%를 유지하면서 버텼죠.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기 때문에 시장의 흐름을 예측하는 건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일 하루 종일 중요한 게 아니고 내일 장 시작할 때 그때 상당히 중요한 거고 개인적으로 봤을 때 미국 선물지수도 지금 계속 신경이 쓰이는 게 나스닥 100이 지금 0.69거든요. 좀 호전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 장중에 있을 때 수치 0.89 이렇게 되면 더 나빠지니까 안 좋은데 0.69 정도면 사람들 생각에 미증시가 오늘 저녁에 급락하지는 않겠구나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시간의 거래에서 반등이 조금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내일장 올라갈 것 같은 종목 중심으로 해서 매수세가 들어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SG하고 SY 스틸텍하고 SY 스틸텍은 오늘 3% 빠졌지만 얘가 거의 같은 레벨로 봅니다, 저는. 그러니까, 이 그림 보시면, SG가 최근에 매물 부담 때문에 쭉 이렇게 밀려 내려왔었는데, 이렇게 내려오고 있을 때, SY 스틸텍이 대장 역할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이 종목이 SG하고 SY 스틸텍 두 개 다가 대장격인 종목이다. 때에 따라서는 SG로 갔다가 SY 스틸텍으로 갔다 이렇게 하는데 둘 다 비슷하게 움직인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최종적으로 대장은 SG라고 봅니다. 왜냐면 SG는 우크라이나에 실제 공사를 따갖고 있는 회사고 SY 스틸텍은 그건 관계없거든요. SY 실제 공사 계약했는 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세력들이 그냥 대장격으로 해서 끌어올리고 있을 뿐이지.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SG의 매물 부담만 사라진다면 5일날 아마 한 80만 주 정도 12 물량 나올 거예요. 전환사치 물량 나오고 싶은데 그런 매물만 소화 다 된다면 그러니까 5일날 나온다는 얘기는 이미 어제하고 오늘 정도에서 정리가 다 됐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겁니다. 그래서 정리가 다 됐기 때문에 막상 5일 되면 악재가 끝났다 이렇게 하고 그걸로 해서 호재성으로 해서 더 올릴 수 있습니다. 시장만 좋아진다면.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스틸텍보다는 SG가 그래도 대장이다 이런 의미로 그 부분이 좀 괜찮다고 봤고요. 그 다음 외국인 기관 매매 보시면 기관은 많지는 않지만 어제 24,000주에다 오늘 27,000주를 매수했습니다. 이건 왜 중요하게 보느냐 하면 전환사채 물량이나 뭐 이런 매물이 나올 때는 기관 창구 쪽에서 많이 나오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기관들이 안 내놓는다는 얘기는 이 가격대에서는 비록 1,100원짜리지만 1,100원짜리니까 지금 2,700원이면 2배 이상 수익이 났죠. 수익이 났지만 걔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수익이 이만큼 났지만 앞으로 더 날 것 같으니까 안 팔고 있는 겁니다. 더 올라가면 팔아야지. 한 3,500원이나 4,000원 가서 팔아야지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80만 주 정도가 전환사채 물량이라면 그 물량을 안 던진다는 얘기죠. 이 가격에서는 팔고 싶지 않다. 올라왔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개인들이 보면 1,100원짜리인데 2,700원이면 당장 팔고 싶죠. 2배나 더 되니까. 예를 들어 내가 1,000만원치 샀는데 2배 갔으면 와 1,000만원 벌었구나 하고 팔고 싶겠지만 세력들은 큰 손으로 그렇게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확실하게 이게 더 먹을 수 있다는 확률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면 안 팔고 더 버틴다는 얘기입니다. 버티고 올라가면 위에서 파는 거죠. 4배 정도 먹자 뭐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매물이 안 나오고 있다는 이런 의미로 봤을 때 기관 매물이 안 나오니까 뭐 27,000주 샀는데 이거 꼴란 요거 사갖고 이걸 보는 게 아니고 얘들이 매물이 안 나오고 있다는 이틀 연속 플러스로 매수했다는 이 부분이 긍정적으로 보였고요. 외국인도 매도를 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매수를 합니다. 얘들은 매도를 워낙 많이 해버렸기 때문에 지금 다시 사들이고 있죠. 다 팔아갖고 이게 한 50만 주 정도밖에 안 남았었어요. 8월 26일 날. 다 팔아보고 이제 더 팔 게 없으니까 다시 사갖고 지금
잔고가 지금 52만 주 정도 있다가 170만 주로 지금 늘고 있죠. 오늘 매수현까지 합치면 200만 주 정도로 다시 늘어나는 겁니다. 밑에서 다 팔고 여기서 다 팔아먹고 다시 이제 사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팔 생각이 별로 없다, 이 가격대에서는. 그래서 이 부분으로 봤을 때 외국인 기관 큰손들이 특별하게 안 팔기 때문에 요 정도 올라왔는 거 가지고 이익 실현해야지 이것도 또 아니거든요. 물량도 안 많고. 그래서 외국인 기관 매물이 없다면 이것도 악재가 하나 없는 걸로 보니까 위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겠다. 그래서 다 정리하면 지수가 어느 정도 미정시부터, 오늘 저녁에 미정시부터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요. 미정시가 반등은 아니고 그냥 그 가격만 지지만 해줘도 국내 증시는 오늘 빠진 이 부분이 선반영이기 때문에 내일 국내 증시는 반등하는 그림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PMI 지수 낮게 나온 게 그것도 뭐 급격하게 낮게 나온 게 아니고 조금 예상치보다 조금 낮게 나온 이거 가지고 지난번 떨어진 이 공포감 때문에 던지긴 했지만 그걸로 해서 더 빠질 것 같지는 않다. 그래서 지수는 반등할 것 같은 이런 상황이고, 반등한다면 뭐가 오를 것이냐 했을 때 현 상황에서 재건 관련주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 이유는 전쟁이 끝나서 재건 관련주가 아니고 이렇게 시장이 횡보를 하거나 하락하는 이런 그림 때는 인버스 계통의 종목들이 잘 움직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전쟁 관련주라든가, 그 다음 뭐 금 관련주라든가, 혹은 대선 테마라든가, 이런 게 좋습니다. 왜 대선 테마는 왜 좋냐면 이건 실적이 좋고 나쁘고 올라가는 게 아니거든요. 대선 테마는 그 종목에 해당하는 그 후보의 지지율만 올라가면 장땡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지지율이 올라가면 트럼프 관련주는 뭐 실적이 뭐고 다 필요 없이 그냥 올라간다, 이런 느낌이기 때문에 시장이 안 좋을 때는 이런 쪽으로 그냥 무대포로 트럼프가 당선될 것 같으면 트럼프가 올라간다, 이런 식의 어떤 매치를 해갖고 끌어올려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오늘 SG는 올라갔는데 해리슨 관련주는 오성첨단 소재는 하락해버렸죠. 외국인이 많이 판 것도 있겠지만 지금 현재 그 폴리마켓에서 보시면 51대 48로 아직까지 트럼프가 계속 우위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이게 뭐 전체적으로 몇 개 이기냐, 전체 지지율이 뭐 누가 이기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경합주로 꼽히는 그 경합주에서 누가 이길 것 같으냐, 이런 부분이고, 대충 보니까 지금 비슷한데 막상막한데 트럼프 쪽으로 제가 조금 높이 보는 이유는 해리스 부통령은 지금 갓 등장해갖고 이 악재가 별로 반영이 안 되고 거품이 좀 꼈다는 얘기죠. 이 사람에 대한 그 뭡니까, 평가가 안 됐기 때문에 악재가 발생돼 갖고 내려갈 가능성이 높은 거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대통령까지 한번 해봤기 때문에 이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이미 다 나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막말 막 해도 원래 이 사람은 그렇다 이렇게 묻혀버린다는 얘기입니다. 만약 해리스 부통령이 막말하면 해봤다 그러면 사람이 완전히 급락해버리게 되죠. 이 사람은 막말하면 안 되는 사람인데 트럼프 전 대통령은 막말해도 원래 스타일이 그렇다 하고 다 덮여버릴 정도로 악재가 터질 쪽이, 이쪽이 해리스 부통령이 더 터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 현재 이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앞으로 이 격차가 더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면 현 시장의 이 안 좋은 시장 분위기에 대선 테마 쪽으로 만약에 매수세가 몰린다면 그 중에 트럼프 관련주 쪽인 재건 관련주가, 그 중에 대장적인 SG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겠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전망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가 제가 SG에다가 올인했는 그 이유를 설명드린 거고요. 그 다음 오늘 강했던 부분 보시면 최근에 강했던 게 이런 게 강했었습니다. 이거 있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노. 딥페이크, 하여튼 그 관련주인데요. 시장이 안 좋아지니까 뉴스 별로 좀 안 나오고 이렇게 잠잠해지니까, 그게, 이 부분을 해결하는 게, 이런 그걸 만들어 갖고 유포하는 그 사이트 쪽으로 조사한다는 쪽으로 뉴스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걸 딥페이크로 만든 영상을 자동으로 찾아내 갖고 어떤 처벌하고 이쪽이 아니고, 그런 영상을 올리는 그 사이트 쪽으로 조사해서 처벌하는 이쪽으로 가기 때문에 이 기술이 그렇게 앞으로 더 많이 쓰일 쪽으로는 살짝 아닌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악재를 맞으니까 쭉 빠져버렸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은 좀 한물 간 것 같고, 오늘 시장에서 가장 핫했던 게 어제 강했던 토큰 관련주 핑거가 대장입니다. 얘가 올라갔고, 얘가 거의 한 20 몇 프로까지 올라갔었고요. 그 다음 핑거 올라가니까 2등주가 갤럭시 SM, 얘가 따라서 올라갔었어요. 쭉 올라갔었죠. 이건 이제 인버스 개념으로 오른 겁니다. 토큰 이쪽이 비트코인 이런 느낌으로 가니까요. 시장이 지수가 무너지니까 반대적으로 올라갈 게 있어야 되는데 전쟁 관련주 쪽은 오를 수가 없단 말이죠. 왜 오를 수 없냐면
국제유가가 겁나게 버렸거든요. 경기 침체하니까 국제유가가 툭 떨어져 버리니까 국제유가 툭 떨어지는데 석유 관련주가 올라가려니까 말이 안 맞죠. 그래서 이쪽이 못 올라가고 빠지니까 전쟁 관련주도 덩달아서 같이 빠져버리는 겁니다. 전쟁 뭐 더 심해지는 소식도 없고 하니까 인버스는 안 먹힌다는 얘기죠. 그 다음 이제 금 관련주인 엘컴텍도 저는 못 봤지만 여하튼 쭉 한번 끌어올려 본 것 같아요. 인버스 개념으로. 근데 금 가격도 내려가 버리니까 얘도 안 되니까 다시 내려가 버렸죠. 다 빠져버리고 나니까 갈 게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토큰 관련주를 인버스 개념으로 시장이 다 빠져도 어느 쪽 반대쪽에 있는 뭔가는 올라가는 그림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얘를 끌어올렸는데 한참 20% 정도 끌어올려 갖고 잘 재미좋게 가고 있는데 뉴스가 뭐가 나왔냐면 그 체코 원전하는 그 부분이 계약이 타결될 것 같다 뭐 이런 쪽의 뉴스가 나온 것 같아요. 타결됐단지 될 것 같단지 나왔어요. 그래서 원전 관련주가 뜬금없이 후반부에 급등하는 그림이 나왔습니다. 요감 들어갈라 하다가 참았습니다. 이거 분봉으로 보시면 제가 보고 있을 때 일어났거든요. 1시쯤이죠. 얘가 그 원전 관련한 뭐 수주가 저번에 수주 되는 식으로 해서 급등을 한번 했었는데요. 여기서 급등했었죠. 근데 여기서 미국의 그 기술을 가지고 있던 회사가 태클을 걸었다는 부분으로 해서 밀렸고, 오늘 나온 뉴스는 그 원전 체코 쪽에서 수주를 계약 체결하는 쪽으로 뉴스가 나온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뉴스는 안 봤습니다. 제가 매수할 게 아니라서. 그래서 그 뉴스로 해서 얘가 쫙 올라갔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쪽이 쭉 올라가니까 시장이 안 좋은데 얘가 쭉 올라가니까 이쪽 돈이 다 못 가죠. 그러니까 사람들 생각에 저도 그렇게 느꼈거든요. 토큰 관련주는 어제 한번 해먹었고 또 올라가기에는 명분이 약하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그냥 그 법을 발의한다 했지 이게 됐다가 아니기 때문에 법 발의하는 거 가지고 계속 끌어먹기는 조금 좀 그렇죠. 그러니까 얘 올리는 것보다는 원전이 명분이 확실하잖아요. 원전 수주 계약이니까. 그래서 이쪽으로 매수세가 가버리니까 세력들이 쭉 끌어올리다가 이 동작이 반대로 딱 됐을 거예요. 끌어올리가 잘 가고 있다가 한전산업 이게 쫙 밀고 올라가니까 이게 밀고 올라가는 이 타임에 얘가 꺾여버리는 거죠. 이렇게. 그나마 얘는 대장이라서 꺾이다가 덫을 올리다가 해갖고 이제 이 정도에서 끝났는데 2, 3등주인 뭐 갤럭시아 모니터리 같은 이런 종목은 쭉 흘러내려가고 못 들어올리는 겁니다. 뒤로 빠져버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그림이 나오고 나서 지금 시간 외에서도 핑거 같은 종목은 하락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억지로 끌어올려놨기 때문에. 그리고 한전산업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좀 버티고 있는 이 수주가 확실히 된 것 같긴 된 것 같네요. 느낌상. 그래서 이 두 쪽 테마가 오늘 그나마 시장에서 살아있는 테마였다. 이거 말씀드리려고. 제가 매수는 안 했지만 그림상으로 봤을 때 원전 관련주인 한전산업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들어가긴 좀 그렇죠. 이미지만 이렇게 됐기 때문에 차라리 들어가더라도 이게 좀 조정을 받아가지고 5일선하고 이게 좀 줄어서 어느 정도 조정 보는 느낌이 나오고 나서 들어가야 안전하지. 여기서 위에 올라가는 걸 먹겠다고 들어가면 올라가봐야 이기중하면 또 얻어맞고 내려옵니다. 그럼 손절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일단은 여기서 들어가고 싶지는 않다는 얘기입니다. 적어도 눌림목이 왔을 때 오면 들어가는 거고 계속 올라가면 그냥 빠이빠이 해보면 됩니다. 안 사면 그만이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건 지난번에 수주 했다 할 때도 갭 떠갖고 밀렸기 때문에 오늘 수주 한다고 해서 이게 위로 더 올라가겠느냐 이건 조금 생각해 봐야 될 문제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조정 받으면 한번 들어가 보는 거고 아니면 그냥 구경한다 이런 느낌으로. 그리고 토큰 관련주는 세력이 그냥 대장만 끌어올리고 있기 때문에 얘는 개인적으로는 이쪽은 그렇게 유망하게 보진 않습니다. 법안 발의했다고 해서 이게 당장 돈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 비트코인도 지금 하락하고 있고 그래서 요건 아직 때가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다 빼고 나면 제가 보기에 남아있는 거는 제가 살 수 있는 거는 SG 같은 이런 종목 밖에 없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방송 되게 길게 했는데요. 그래서 정리하면 오늘 저녁에 미정시가 급락하지만 않는다면 내일장에는 그 오늘과 비슷하게 원전 관련주 움직일 거고 그 다음 토큰 관련주 쪽도 움직이려고 그럴 거고 낙폭이 심했던 종목 반등 좀 나오려고 시도할 거고 그 다음 제공 관련주가 트럼프 관련주 개념으로 해서 묶여서 올라가는 이런 그림들이 나오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충 요 정도고 뭐 다른 거는 특별한 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시간에서 약간 밀려버렸는데 뭐 그렇게 걱정할 수준은 아닌 것 같고요. 대충 요 정도로 해서 오늘 제가 봤던 시장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견 있으시면 댓글 주시고요.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